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날은 따뜻한 느낌이 좀 나긴 하지만 아직까지 찬바람은 약간 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황사가 많이 불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제가 잠깐 근교에 나갔다 왔는데 스키장 부근에 갔다 왔는데 스키를 타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스키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상당히 좀 부럽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라는 그런 게 아닐까 보여집니다. 즉 봄날이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닷가로 놀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그런 봄날이 우리 증시에도 빨리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 깨부수기 3월의 첫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지수를 판단을 해서 최적의 매수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증시 최근에 상당히 소외받았던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얼마 전부터 약간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마음에는 뭔가 좀 더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 그런 좋은 날이 올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봄날은 오는가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봄날이 오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이라고 하면 개나리도 피고 꽃이 많이 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옷도 좀 얇아지고 뭔가 과감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고 뭔가 이제 좀 돈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가 봄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봄날보다는 우리 시장을 몇 년 동안 계속 짓눌러 왔던 이 박스권 상태에서 과연 봄날이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봄날이 오려면 모멘텀이 있어야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어떤 재료가 우리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뭐 두 달 만에 18개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도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주말 중국이 또 3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그런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권이 몇 년 전에 바뀌고 나서 상당히 그 한 단계씩 점검하고 하면서 대책을 내놓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작년 7월달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7%대 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중국의 강력한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시장 흐름을 한번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중국 시장 차트 흐름입니다. 좀 더 긴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좀 긴 관점에서 몇 년 동안 2011년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2013년도, 긴 13년도에서 14년도 초반까지 길게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이 옆으로 횡보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금리 인하를 최근 3개월 만에 2번이나 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그런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만큼 중국 정부의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한, 그리고 7%대 성장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지키기 위한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금리 인하하고 또 어떤 재료 터지고 막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중국 증시가 과거에 이렇게 만약에 올라왔다면 국내 증시도 거의 뭐 2100, 2200까지도 충분히 쫓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중국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중국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동반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는 보여왔었는데, 즉 커플링이 됐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커플링이 되지 않고 중국 자체적으로 스스로 성장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과는 오히려 옛날에는 동반해서 성장이라면 이제는 차별화돼서 경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은 올라가고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계속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안 좋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계속 지수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 여파가 글로벌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 동반해서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내 지수에도 긍정적인 흐름은 좀 돌아서 멀리 돌아서 이렇게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부정적인 효과는 아니겠죠. 그죠? 부정적인 효과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최근에 국내 시장은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도 좀 많았었는데요. 요번에 중국까지도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딱히 금리를 동결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3월 달에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최근에 환율 전쟁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각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유럽에서 양적 완화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보면 자국의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위한 그런 환율 인하라고 본다면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더 밀렸어야 되고, 그런 경쟁이 더 심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를 안 했다면 전체적인 지수가 한 단계 더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지금 봤을 때 지금 현재 종합지수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가 지금 옆으로 가는 이렇게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죠? 옆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가만히 있는데 글로벌 시장은 막 이렇게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밀렸어야죠. 그죠? 오히려 더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옆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 정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짝만 좀 쳐주면 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나라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이제 왜 우리만 금리 인하 안 해?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생겼다 보니까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아까 제 제목에서 봄날은 오는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정부에서 한번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럽의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3월부로 해서 유럽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실시가 됐는데 지난 1월 22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ECB에서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내년 말까지도 계속 양적 완화가 이어지는 긴 기간 동안의 유동성 공급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상승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몇 년 전에 했을 때 그때 당시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나서 미국의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유럽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해도 아직 지금 많이 남았죠. 10개월이나 남았죠. 내년까지도 해서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국 시장의 그 금리 인하를 통한 중국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성장률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양적 완화도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한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유럽 시장의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유럽 시장 프랑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좀 긴 상황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유럽이 2012년도에 지금 보시면 저쪽 부분에 그리스발 악재로 인해서 이 그리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뭐 스페인이라든가 여러 국가의 부실 때문에 지수가 상당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그때가 바닥이 항상 악재가 나올 때 이렇게 바닥입니다. 악재가 나올 때 바닥이 나오고 지나고 나서 보면 저때 살 걸 막 그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강력한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에 대한 그런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상승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졌죠. 그죠? 2년 가까이 이렇게 상승이 이어졌고 이때 당시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실제로 경기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죠. 성장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상승하는데 실제로 딱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막 사고팔고 올라왔는데 실제로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밀리죠. 그죠? 이런 조정 과정이 최근에 유럽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조정 과정이 밀렸는데 재차 다시 이제 양적 완화 돈을 풀겠다고 얘기하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즉 이때와 같은 이때 올라가는 이런 초기 단계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이런 가파른 이런 상승이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보면은 가파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쉬고 하면서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내년까지 가서 만약에 또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다시 실시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만약에 이게 지금이 이 시점이라고 그러고 내년이 이때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계속 양적 완화를 실시를 돈을 풀었는데 그래도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경기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조정 받겠죠.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양적 완화 정책 발표하면서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이 딱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3월 한 달만 보면 어떨까요? 3월 한 달만 보면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이게 2월 달이고요. 3월 1일 거는 이제 나오지를 않았는데 2월 달 강력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통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바로 다시 여기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서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항상 상승장에서는 밑에 꼬리를 달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우리가 꼬리를 양봉이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잘 그려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보통 이게 시초가죠. 그죠? 월초의 가격, 월초의 지수 가격, 그리고 월 말의 지수, 그리고 월 중에 가장 낮은 지수 해서 그 전달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도 요번 3월 달에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돈이 풀어 들어가니까 요번 달에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장중에는, 그러니까 월 중에는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즉 월간으로 보면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월 중에는 약간 조정받는다 치면 우리가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3월 한 달간으로 길게 이렇게 봤을 때 중간에 조정받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월말로 갈수록 또 길게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눌림목 과정에 대한 상승이 다시 이어지는데 양봉이 나올 때 조정 과정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 된다고 본다면 유럽의 이런 양적 완화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유럽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밀렸다 또 올라간 상황 나오게 되면 국내 시장도 다시 밀렸을 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푼 효과로 한번 본다면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나면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돈을 풀면서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돈이 이제 돌면서 경기 회복이 선순환된다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의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경기 회복이 되다 보니까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을 본다면 돈을 계속 처음에 풀기 시작했을 때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양적 완화가 끝났지만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선순환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 때문에 나온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유럽의 양적 완화가 시작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까지 돌아 올라오는 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돌아서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 측면에서는 물론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큰 파이 측면에서는 커진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내 기업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분기 어닝쇼고 3분기 어닝쇼고 4분기에는 빠졌다가 이제 더 이상 전분기 정도는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 1분기를 기점으로 과연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된다면 국내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날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갤럭시 S6 그리고 갤럭시 S6 엣지까지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대단합니다. 지금 잠시 그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갤럭시 S6 공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원래 예상은 한 5,000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 6,500명 이상 이 갤럭시 S6 공개에 모였다고 하고요. 지금 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멋있는 그런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양한 그런 경쟁력을 갖춘 이 시대의 최고의 스마트폰이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갤럭시 S5까지만 하더라도 기존 거하고 4하고 5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스마트폰 모양이 계속 똑같으니까 이거 굳이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상황이
갤럭시 S3, 4, 5, 뭐 노트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면 엣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기존 디자인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이제 디자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뒷면에 메탈 쓴 것도 이전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느낌의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계속 무선 충전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대로 안 나오다가 요번에 무선 충전 기술이 탑재된 이 제품이 나오면서 아주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작년 6월부터 해서 지금 작년 6월 149만 5천 원부터 해가지고 107만 8천 원대까지 삼성전자가 10조 원대 영업이익에서 4조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삼성전자가 1분기 때는 어느 정도 어닝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이 있었죠. 자사주 취득이 있다 보니까 주가상으로는 올라오는, 즉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는 올라왔는데 최근에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6를 발표를 하면서 워낙 좋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모멘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갤럭시 S6로 인해서 140만 원대 돌파를 못하던 그런 자리가 돌파를 했다는 거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멘텀을 우리 증시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4월 10일 날 이제 출시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4월 10일이면은 앞으로 거의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은 그런 상황인데, 1분기 실적 1월 달, 2월 달, 3월 달 실적은 4월 10일부터니까 이번 갤럭시 S6 실적은 2분기부터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1분기 실적은 나쁘더라도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는, 왜냐하면 2분기부터 그 판매량이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주가는 뭐 한 3월 달부터 3월 미리 이제 올라가도 뭐라고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우상향해서 계속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뭐 종합지수상으로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거의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배 가까이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과도하게 올라왔었는데요. 과도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표현이 맞을지 전 둘 다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애플한테 쏠린 그런 매수가 삼성한테도 한번 몰릴 수 있는, 그 4분의 1 가격이니까 애플 팔고 삼성전자 살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런 흐름이 중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지수에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까지 모멘텀이 우리 증시에 봄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종합지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198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거의 뭐 한 25년 가까운 그런 증시의 그런 흐름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이제 캡처를 해서 넣어봤는데, 이렇게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 이때 당시에 IMF 당시 1997년, 98년도 이때 당시의 흐름을 본다면, 잠시만요. 자, 이때 당시의 흐름을 본다면 97년도, 98년도 IMF 때 이후에 위기가 오고 나서 제자리로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 강력하게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98년도, 99년도, 2000년, 2003년도까지 해서 옆으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수렴되는 이런 과정이 나와요. 수렴되는 과정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의 한 6년 가까이, 5년에서 6년 가까이 옆으로 악재가 터진 다음에 5년에서 6년 가까이 준비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의 위기 이후에 제대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 즉 지난 이때 IMF 이후에 올라왔던 이런 과정처럼 요번에도 이때도 올라왔을 때 이런 과정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조정 과정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5년에서 6년 정도 횡보하는 월봉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2004년도 때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위기 이후에 4, 5년 그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힘이 모이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 분출을 했듯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출렁거리면서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 이때는 박스권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더 작은 박스권에서 옆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올라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뭔가 우리나라가 봄날이 올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되는데,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컨테이너선 업황이 이제 바닥이 나왔다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도 나오는 것 같고, 유가 정유주들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건설주들도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증권주들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고, 자동차나 이런 업종은 경쟁력은 떨어졌지만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즉 업황이 안 좋은 종목들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업황이 좋은 종목들, 먼저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고, 글로벌 경기 유럽에서 양적 완화하고 중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경기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들이 좀씩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 2004년도에 올라왔던 이런 모습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는 지금 거의 이평선들이 수렴이 된 상황에서 힘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차트의 이런 모습하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모습하고 이전에 기아차가 강력하게 올라가기 전에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아차가 이전에 3만원대에서 강력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에 이때 흐름을 본다면 대부분 다 이평선들이 좀 수렴이 된 상황에서, 이평선들이 수렴이 된 상황에서 대부분 다 수렴이 된 상황에서 옆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옆으로 꽤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옆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때 지겨웠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싸게 3만원대 후반에 쫓아섰던 사람들은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종목들 괜찮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 종목을 그냥 팔았거든요. 근데 기아차가 이때부터 해서 강력하게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정말 강력한 흐름이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인데요. 이렇게 수렴이 됐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인데, 이때 흐름, 즉 올라가기 전에 이때 나왔던 3만원대 이때 흐름, 이때 모습과 좀 전에 그 PPT로 보여드렸던 지금 월봉, 종합지수 월봉 차트하고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평선들 대부분 다 수렴이 된 상황에서 지금 위로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만 있어준다면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 즉 지난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봄, 여름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시작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국내 증시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게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오니까, 몇 년 단위로
2008년도 아주 위기 이후에 쉬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위기 이후에 쉬고 강력하게 올라가기 전에 바로 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이 뭐 다 좋은 거는 아니죠. 물론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을 FOMC 회의 두 번 때까지는 더 이상 이제 변경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크게 부담은 없겠지만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또 딱히 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타 그 효과 이제 안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 그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이 되면서 그게 또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또 안 좋게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004년도와 같은 봄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 번 정도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종목들 본다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똑같이 제가 적었습니다. 이전에는 코스피는 단기 박스권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요 내용이 나오면서 뭔가 봄날이 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업종별로도 생기면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좀 돌고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이익 실현과 또 다른 업종의 이제 매수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각 이슈별로 순환매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봄날은 오는가? 우리 날씨에서는 지금 봄은 오고 있는데 증시에서 과연 봄이 올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봄이 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좀 소비 여력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소비도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선순환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도주 깨부시게 황대현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그 질주, 또 거래소 시장도 이제 2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서서히 부각되면서요. 상당히 그 3월달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러한 그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수의 그 흐름, 방향성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이제 저희가 그 흐름을 볼 때 바로 업종별, 종목별 대응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의 급등주들이 상당히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도 건설업종이라든가 증권업종 또는 낙폭가대의 그 조선업종, 철강 이런 부분까지 현재 그 매기가 서서히 좀 확산되고 있고요. 과거에 일단 기술적 반등 부분의 수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3월달 기대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도주 깨보시기에 있어 가지고요. 특히 바로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그 증시 이슈의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종목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삼성전자가 과연 부활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또 삼성전자의 그 부활은 과연 그 관련 업종들에 대한 어떠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런 종목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요. 현재 주도주 증시 이슈에 대한 그 유망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요. 최근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의 그 흐름을 볼 때 일단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주가의 그 상승이 나타나면서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평의 저항이라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상당히 이동평균선에 저항 부분이 많았던 부분인데 고기를 돌파하면서 오늘 1996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그 주가의 그 흐름상 이러한 그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동안에. 주가의 탄력이 코스닥보다 늦었던 부분이지만은 현재 흐름을 볼 때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특히 외국인의 수급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볼 때 거래소 시장도 이제는 뭐 지수도 좀 안정되겠지만은요, 여기서 그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군단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그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양적 완화 부분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겠고요.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얘기했는데 실적의 흐름의 변화를 좀 현재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그동안에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번에 추세 상승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그동안 반등했기 때문에 3월 2일 현재 약간의 음봉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 변동성은 줄 수는 있지만은 코스닥 시장도 이제는 숲보다 나무를 군락을 보면은 또 먹거리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요. 지금 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기대 심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배팅률을 좀 높이면서요, 수익을 도모하는 이러한 그 전략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선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의 반격, 삼성전자의 부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또는 최근에 들어오면서 핀테크 사업,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가 조금씩 과거에 이제 상당히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환율 또 중국의 정가 제품에 상당히 치였던 부분인데, 이제 그 독자적인 어떤 갤럭시 부분의 변화가 좀 나타난다면 삼성전자의 그 실적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그 파급 효과는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에 또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그 통신 장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갤럭시 S6입니다. S와 하면서 쭉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S6는 좀 뭔가 좀 다르다. 과거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삼성전자 S6가 좀 팔릴 수 있지 않냐. 삼성전자 노트에서 S6 부분에 어떤 변화가 크게 좀 되고 S5, S4, S3보다는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큰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그동안에 애플에 많이 그 짓눌렸던 부분이지만 요번에 약간의 어떤 그 변화를 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부분은 3월부터는 이제 그 비수기에서 벗어나면서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DDR4라든가 이 부분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양호한 흐름이 현재 그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이제 삼성전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가전업종의 흐름을 보실 때 TV 업체들의 상당한 가격 경쟁력이 지속이 되면서요, 이것은 약간 실적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그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핀테크 부분이 또다시 그 부각이 되면서요, 바로 루스페이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한 삼성의 그 페이,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또 삼성도 최근에 반도체 또는 휴대폰, 가전제품 외에 핀테크라는 사업에 의해서 소프트 쪽에 상당한 어떤 변화를 서서히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최근에 현황을 볼 때 일단은 반도체 부분은 좀 안정화되고요. 가전제품은 조금 아직은 경쟁력이 좀 있는 부분인데, 바로 휴대폰 업황에서 조금씩 갤럭시 6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현황이고요. 또한 핀테크 부분에 바로 이러한 그 삼성페이 부분의 어떤 수익성 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월 2일 오늘 상당히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이 크게 부각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목조목 잘 분석 또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삼성의 갤럭시 6, S6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볼 때, 특히 최근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그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바로 디자인의 변화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에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그 언팩 행사 부분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메탈, 금속하고요, 바로 뒷부분의 그 유리화, 조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디자인이 갤럭시 6의 디자인이 과거보다는 좀 다르다.
이러한 얘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그 흐름을 볼 때요. 최근에 우리가 유선 그 충전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번에 그 삼성 갤럭시 6에는 획기적인 그 무선 충전 방식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큰 변화를 줄 수 있겠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 기업들까지도 상당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런 무선 충전의 그 모드를 직접적으로 내장하면서 자가유도 방식의 새로운 신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카메라 부분에서 이제 전장 앞에는 이제 500만 해소의 현재 그 전면 카메라를 놓고요. 뒤에는 2000만 해소랍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후미 부분에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부분에 상당한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뭐 손떨림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긍정적 그 흐름을 그 현재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핀테크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좀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핀테크 사업을 결합한 삼성페이 부분이 바로 갤럭시 6 부분에서 또다시 활성화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삼성 갤럭시 X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조금씩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지문인식을 현재 통해 가지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가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현재 그 바로 삼성전자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변화를 상당히 줄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의 변화도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건설이라든가 증권, 정부의 초이노믹스 부분에 살아나고 있지만 경쟁력 부분에서 과연 우리나라 주가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볼 때 삼성전자나 현대차라고 보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3월 2일 상당한 변화를 줬다는 부분, 갤럭시 S6가 하나의 어떤 돌파구를 조금씩은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를 집중 분석했고요. 갤럭시 S에 대한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요 다음 시간은 과연 삼성전자 갤럭시 S6가 탄생하면서 그 관련 유망 업종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목조목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요. 특히 그 삼성전자에 우리가 가장 그 최근에 쟁점이 됐던 바로 휴대폰이죠. 이 부분에 갤럭시 6가 탄생이 되면서 약간의 현재 어떤 그 파장, 특히 휴대폰 업종에서 파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갤럭시 6가 고성능 부분이라든가 또는 획기적인 무선 충전 방식, 디자인이 메탈하고 이런 그 강화유리 부분의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디자인에 혁혁한 변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삼성페이, 바로 우리가 그 핀테크 사업과 연결된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삼성의 갤럭시 6가 탄생을 하면서 저는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선 삼성 그 갤럭시 X의 유망 업종, 관련된 업종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또 한 두 종목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무선 충전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무선 충전 그 패드 위에 그 무선 충전은 그 일체형이랍니다. 바로 갖다 대면은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드 위에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획기적, 우리가 유선 충전하게 되면 놓고 갈 때도 있고요. 상당히 불편했잖아요. 식당 가면 끼워주고. 그런데 이러한 무선 충전이 패드 위에서 충전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부분은 무선 충전 관련주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찾아서 스타디에서 어프로치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1600만 하소 후면 카메라 그 탑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이 카메라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부분의 관련 업종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관련 업종, 유망 부품 업종 및 종목은 과연 어떻게 탄생되냐 이렇게 볼 때 삼성전자의 갤럭시 6 부분에 있어가지고 좌측을 보시면은 바로 낸드 프레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보다 어떤 절전 뭐 이런 부분에서 랜드 프레시 부분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필요했던 종목들이 원익 IPS 같은 종목이 일단은 수혜 업종으로서 부각될 수 있겠고요. 바로 FPCB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녹스 이런 종목군들이 FPCB 관련 업종들이 긍정적으로 부각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또 이녹스뿐만 아니라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고요. 바로 카메라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면서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이디스라든가 또는 차량용 카메라 관련 부분에 세코닉스 물론 이제 차량용뿐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 부분의 다용도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 카메라 업종들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테두리의 어떤 모델 부분에 변화가 있다. 금속 케이스를 하면서 강화율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KH바텍, 유원컴텍 또는 인탑스 동양강철 이런 종목군들의 변화가 현재 주가에 어떤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케이스 모델 관련주들 바로 KH바텍, 유원컴텍 또는 인탑스라든가 동양강철을 둘 수 있겠고요. 또한 OLED 관련 부분도 상당히 또 현재 변화가 되고 있답니다. 절전 관련 부분에서 아까 낸드 프레시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 신규 상장 종목이죠. 이 부분과 무선 충전의 아모텍 관련 흐름이 일단은 무선 충전 관련 흐름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캠트로닉스 바로 코드 번호가 089010이죠. 또한 RF텍 064, 06103 이런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또다시 갤럭시 6의 탄생에 따라서 진화가 되는 또 부품 업종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외에도 대형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기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도 이제는 바닥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LG이노텍도 이번에 갤럭시 6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대형주들을 말씀을 드리며 삼성 SDI까지도 현재 대형주 쪽에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중소형주 쪽에 어떤 변화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카메라 시장의 변화 부분은 아이디스나 세코닉스 또는 무선통신 관련 부분에서는 바로 아모텍이라든가 캠트로닉스, RF텍 또 원익 IPS의 3낸드 FPC 부분에 이녹스라든가 대덕전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확실하게 어떤 모델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 금속 테두리의 변화, 케이스의 변화. 요거는 KH바텍이나 유원컴텍 또는 인탑스의 동양강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요 접근을 한다면은 상당히 최근에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 쪽에 매입가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최근에 게임 관련주라든가 미리 많이 올른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부터 또 지수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적 바이오 업종들이 2월 달에 상당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종목들을 업종과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갤럭시 S6에서 브랜치로 탄생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종목 중에 하나 한 두 종목만 우리가 약간은 좀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아이디스는 최근에 2년간의 공백 부분에서 이제 깨고 나서 실적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과거보다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올해 들어오면서 한 20% 정도 아이디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 100%대 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스는 또한 최근에 국내 ODM과 매출 확대가 되고 아까 네트워크 카메라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수출용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자체 브랜드의 어떤 점진적인 확대가 되면서요 네트워크에 대한 빠른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S1과 KT텔레캅 등에서 이런 네트워크
제품이 매출이 빠르게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스는 아마 이 부분에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고요. 특히 이제 예상퍼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현재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아이디스는 이제 탄탄한 재무 구조를 좀 갖고 있죠. 바로 현금성 자산이 약 600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무차입되면서요,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아이디스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주가에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스의 오늘 3월 2일 일봉 차트 흐름인데요. 그동안에 아이디스도 고점 부근에서 계속적인 그 하락, 그 흐름을 좀 보였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11,000원대 부분부터 저점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그 반등 캔들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강력한 캔들이 나타나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호흡 조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되고요. 이 거래량 부분을 볼 때 고점에서 나타나면 상당히 그 물량에 대한 압박이 높겠죠. 그런데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저점이 높아지면서요, 거래가 늘고 있다는 부분은 선침해라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 이평이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면 여기서 또다시 치고 올라갔을 때 어떤 추세 변환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두 번째는 일단 아까 그 여러 가지 종목들 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부분에 세코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까 바로 신제품이 이제 상당히 나타나면서요, 카메라 희소가 상당히 화소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면 500만, 뒷면에 2천만 해소. 이런 부분은 바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세코닉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물론 이제 카메라용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휴대폰 부분도 있겠지만 세코닉스는 바로 이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 부분에 상당히 장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5년도와 16년도에 매출의 그 흐름이 85%로 크게 85 정도죠. 현재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동기업의 이제 매출의 그 흐름을 볼 때 아래 보시면은 휴대폰 렌즈 부분이 그래도 16.5% 가장 크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LED 렌즈라든가 차량용 카메라. 근데 보시면 차량용 카메라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코닉스는 최근 삼성전자의 그 전면 후면에 일단 휴대폰용 카메라의 어떤 변화 일단은 긍정적 그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 또한 주가가 우리가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6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지금 이제 호흡 조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저점 14,100원대 저점을 만들고 최근 반등 위에 단기 조정을 줬습니다. 눌림목을 주고 지난 저점에서 어느 정도 이중 바닥권을 만들었다는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거래가 상당히 바닥권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주가가 롤링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오르질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볼 때 세코닉스도 이제 낙폭가대 바닥권 부분에서 이러한 그 카메라 매출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6가 탄생하는 종목, 유망 종목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바로 우리가 세코닉스와 더불어서 현재 그 아이디스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유망 부품 업종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된 갤럭시 6 부분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시장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 스터디에서요 수익을 도모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변화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화를 서서히 줄 수 있는 힘을 크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특히 삼성전자의 변화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